난 당신 같은 동양인 노인네 필요 없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무슨 식당이에요? 당장 나가주시겠어요? 식당 매니저의 목소리가 매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이 광경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75세의 장민국 할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는 백인 매니저 앞에서 굳어버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군복 모자를 쓰고 있는 장 할아버지의 눈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저 식사를 하러 왔을 뿐인데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죠. 장민국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 군인입니다. 50년도 더 지난 그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채 미국 땅을 밟은 것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생각에서였어요. 영어는 전쟁 중에 배운 간단한 단어들 뿐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메뉴, 플리즈, 미, 헝그리. 할아버지가 겨우 말을 이었지만 매니저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죠. 보세요. 우린 바쁜 식당이에요. 통역사도 없고 당신같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 상대할 시간 없어요. 매니저 제프는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키며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장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보이며 주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려 했지만 제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레스토랑 안의 손님들이 하나둘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눈치를 교환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베트남 정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날들이 떠올랐고 그때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번쩍였죠.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인생의 마지막 여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주머니 속에는 옛 전우짐 캠벨이 남겨준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우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이 근처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들었죠. 하지만 이런 치욕을 견디며 찾아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할아버지의 마음은 갈등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식당 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장민국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과 매니저, 제프의 거만한 태도 사이에서 공기마저 무거워졌어요. 제프는 자신의 권위를 한껏 뽐내며 장 할아버지를 더욱 몰아붙였죠. 이봐요, 못 알아듣나요? 여긴 고급 레스토랑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패스트푸드점이나 가시라고요. 제프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경멸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장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절 젊은 한국 해병과 미군 장교가 팔짱을 끼고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제프에게 내밀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제프는 손을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무슨 옛날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볼 시간 없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제프의 위협적인 말투에 장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전 전쟁터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모욕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때 주방에서 막 나온 한 젊은 웨이터가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마이클 김은 28살의 청년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역시 한국군으로 베트남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장 할아버지의 모자와 낡은 군복 스타일의 자켓에서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죠. 마이클은 망설임 없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제프,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제프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클을 노려보았습니다. 넌 뭐야? 이런 상황에 끼어들 필요 없어. 테이블 서비스나 해. 마이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투른 한국어로 말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 할아버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의 서툰 한국어는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두 사람이 소통하는 모습을 본 제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는 마이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나중에 너랑 따로 얘기해야겠어. 이건 직무태만이야.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제프의 위협에도 마이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장 할아버지를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이제 숨죽인 채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제프의 위협적인 시선을 무시하고 장민국 할아버지를 레스토랑 안쪽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온전히 인간적인 배려만이 묻어났죠. 장 할아버지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 한국어가 서툴러서 죄송해요. 마이클이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장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너 한국 사람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음성이었어요. 마이클은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번역기를 통해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장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절의 사진이었죠. 이 사람 찾아. 짐 캠벨. 아들. 그의 말은 더듬거렸지만 의도는 명확했어요. 마이클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한국 해병과 미군 장교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미군 장교의 이름표에 캠벨이라고 적혀 있었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캠벨이요? 혹시 로버트 캠벨을 찾으시는 건가요? 마이클의 질문에 장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예, 로버트. 짐의 아들. 마이클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캠벨은 이 레스토랑의 사장님이에요. 그의 말에 장 할아버지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 표정이 번졌죠. 50년 만에 찾아온 미국에서 첫 번째 방문한 식당이 바로 옛 전우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니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재빨리 메뉴를 가져와 장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음식을 설명하고 추천 메뉴도 소개했어요. 장 할아버지는 마이클의 친절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노병에게 이 젊은이의 따뜻한 배려는 큰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프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테이블에 다가왔고 마이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테이블 손님들 기다리고 있잖아. 마이클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손님은 우리 사장님을 찾고 계세요. 로버트 사장님의 아버지 친구라고 하시는데요. 제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장님이 이런 사람을 알 리가 없어. 제프는 장민국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장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의 자부심이 상처받았죠. 난 정말 짐의 아들을 만나러 왔어. 장 할아버지가 더듬거리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억양은 굵고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어봐,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무료 식사 얻으려는 사람들 많이 봤다고.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마이클이 화가 나서 끼어들었습니다. 제프, 이러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사장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진도 있잖아요. 제프는 마이클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너 지금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넌 여기서 일주일도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늘로 해고야. 마이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이 일자리는 절실했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월세, 생활비, 모든 것이 이 일자리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장 할아버지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로버트 사장님께 전화드려 보시죠.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프는 마이클의 말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야. 내가 감히 사장님을 방해해?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휘갈겨 적었습니다. 너 마이클 김. 지금부터 정직 처분이야. 내일 아침에 사장님께 해고 요청할 거니까 짐 싸. 식당의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마이클을 돕지 않았어요. 장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베트남에서 그가 미군들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젊은이가 그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죠. 장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인 특유의 위험이 깃들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젊은이. 내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의 영혼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전달되었습니다. 장민국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죠. 그는 느린 동작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마이클과 제프는 그의 행동을 의아하게 지켜보았어요. 내가 직접 전화할게요. 장 할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휴대폰 버튼을 누르는 동안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팽팽했어요. 제프는 비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진짜 웃기네. 사장님 번호를 어떻게 알지? 이런 식으로 시간 끌지 마. 하지만 장 할아버지는 제프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누군가가 전화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나? 장민국. 내 아버지 친구. 베트남에서.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마이클은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반면 제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정말로 사장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전화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통화가 끝나자 장 할아버지는 마이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로버트, 곧 온대요. 그의 말에 마이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프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장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그 종이에는 짐 캠벨의 필체로 쓰인 글귀가 있었어요. 나의 친구 장민국,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내 생명의 은인에게 영원히 감사한다. 마이클은 그 편지를 읽으며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용감한 군인이자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는 번역 앱을 통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장 할아버지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68년 테트 공세 때였어. 내가 한국 해병으로 미군과 함께 작전 중이었지.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순간 레스토랑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레스토랑 안을 빠르게 훑더니 장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에 감격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로버트 캠벨의 등장은 레스토랑 전체에 긴장감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놀라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로버트는 망설임 없이 장민국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으며 그를 꼭 안았습니다. 장 아저씨,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그 장민국 소령님?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장 할아버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사진 속에서만 배웠는데 정말 오셨군요. 장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전우의 아들을 만나는 이 순간은 특별했죠. 너, 정말 짐의 아들이구나. 닮았어. 너의 아버지와.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순간을 담기도 했어요. 마이클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반면 제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로버트는 장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 아저씨,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영웅이 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제프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분이 당신을 찾는다고 했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사기꾼도 많으니까요. 로버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프, 무슨 일이 있었지?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프 매니저가 장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 했더니 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번쩍였어요. 제프,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제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사장님, 전 그저 레스토랑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로버트가 그의 말을 자르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제프는 비틀거리며 사무실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로버트는 다시 장 할아버지에게 돌아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무례하게 굴었다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당신에 대해 들려주신 이야기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로버트는 장민국 할아버지를 레스토랑의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공간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아름다운 장식과 편안한 소파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직접 최고급 와인을 가져와 두 사람의 잔을 채웠습니다. 장 아저씨,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베트남 쾌손 지역에서 북베트남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장 아저씨께서 아버지를 직접 업고 3km를 걸어 의무대까지 가셨다고요. 장 할아버지의 눈에 오래된 기억이 어렸습니다. 그 끔찍했던 전쟁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너의 아버지는 용감했어. 부상 입고도 자기 부하들 걱정했지. 그를 두고 갈 수 없었어. 로버트는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대 기장과 편지들,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연락처가 바뀌어서. 장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1968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의 사진, 짐이 장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수여한 공로 메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장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훈장이었어요. 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장 아저씨를 잊지 않으셨어요. 정부의 청원에서 당신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하도록 했답니다. 하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었죠. 로버트의 말에 장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이클은 문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그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마이클, 오늘 장 아저씨를 도와줘서 고마워. 넌 우리 레스토랑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어. 마이클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 그의 말에 장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젊은이, 용기 있어. 마치 베트남에서 내가 만났던 젊은 미군들처럼. 장 할아버지의 칭찬에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로버트는 VIP룸의 벽면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짐 캠벨과 장민국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장 아저씨, 이 사진은 항상 제 사무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장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그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베트남의 정글, 총성이 가득했던 그날들, 그리고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맺어진 전후에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짐, 내 친구, 나도 그를 잊지 못했어. 장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군인 신분증을 꺼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젊은 짐과 함께 찍은 작은 사진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대화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장민국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쟁이, 참상 속에서 피어난 두 군인의 우정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인간애의 증거였죠. 장 아저씨, 우리 레스토랑의 이름이 브라더후드인 것도 아버지께서 당신과의 전우애를 기리기 위해서였어요. 로버트의 말에 장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스토랑 간판에 적힌 전우애라는 단어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한편 제프는 로버트의 강력한 질책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어요. 직원들 앞에서 마이클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내가 잘못했어. 제프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모든 직원들을 모아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프는 더 이상 매니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클 김을 새로운 부매니저로 임명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로버트를 바라보았어요. 사장님,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로버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야. 넌 오늘 그것을 보여줬어. 그 순간 장 할아버지가 마이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젊은이. 너는 옳은 일을 했어. 로버트는 장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했고 그들은 장 할아버지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어요. 로버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장민국 아저씨,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레스토랑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장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짐도 나를 위해 같은 일을 했을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로버트는 장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장 아저씨, 저희 레스토랑 벽에 당신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참전 용사의 날에 특별 행사를 열어 당신과 같은 영웅들을 기리고 싶어요. 장 할아버지는 로버트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이렇게 기억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브라더후드 레스토랑은 변화했습니다. 입구에는 짐 캠벨과 장민국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었고 마이클은 새로운 부매니저로서 장 할아버지가 알려준 인간적인 가치를 레스토랑 운영에 적용했어요. 제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일반 직원으로 남아 마이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미국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이야기는 브라더후드 레스토랑을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인간의 전쟁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우정,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명예와 감사의 가치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통의 전화가 불러온 기적 같은 만남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참전 용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